안녕하십니까. 고사성어 시간이 되면요, 꼭 옛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의 그 훌륭한 점은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운다는 것이고, 그 교훈은 경험을 통해서 값지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 고사성어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옛날 사람들이 그 속에 진실하게 자기들이 겪었던 체험의 뼈아픈 지혜를 녹여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아주 둘 사이의 친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떨어질 수 없는 교분을 두고 교칠지교라고 합니다. 교칠지교라. 이게 또 무슨 말일까?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정이 찰떡 같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보통 그 부부 사이에 쓰는 말이지만 친구의 경우도 같이 쓰입니다. 야, 뭐처럼 말해도 뭐처럼 알아듣는 친구. 참 좋지요. 이런 친구를 두고서 교칠지교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에서 나왔는지 낮자 공부 먼저 들어갑니다. 첫 번째 글자입니다. 이것은요, 아교교라는 교자로서 한번 전 시간에도 설명을 했는데요. 이건 몸을 나타내는 몸육, 육달월이고요. 이건 기우, 장식용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주 훌륭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진짜입니다. 즉 몸이나 어떠한 도구에 깃털 같은 것을 훌륭하게 장식하기 위해서 붙이는 데 필요한 것, 아교였다는 얘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아교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아교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응용 단어 한번 봐야 되겠죠. 아교는 갓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가죽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갓파치 할 때 갓은 가죽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죽을 붙일 수 있는 풀이 갓풀이에요. 그러니까 쇠가죽 있죠. 우리 그 돼지나 그 소를 잡으면 그 쇠기름에서 나오는 그 아교, 그것을 굳혀서 붙일 수 있도록, 무언가 달라붙일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아교라고 그래요. 그 아교교라고 했을 때는 즉 가죽을 붙일 정도로, 요즘 말로 말하면 50 본드 정도 되겠죠. 여기서 일명 상호를 방송하면 안 되는 관계로 무슨 본드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겠죠. 순간접착제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 옛날에는 풀 중에서 최고였죠. 밥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풀도 있겠지만 그 중에 좋은 풀은 그래도 아교였다는 거죠. 이 아교는 명색이 동물성 이 접착제입니다. 식물성은 아니에요. 그것만 알고요, 다음 글자도 알아둬야 우리 교칠이라는 단어를 알게 됩니다. 같이 보죠. 이 577이라는 글자는요,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이 우리는 요것을 두고 온나무7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온나무의 진을 나타내는 이 온나무 7자를 보면 이게 나무죠. 나무에 상처를 내면 거기에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이 물이 한번 딱 옷에 묻으면 전혀 지워지질 않아요. 즉 온나무의 진을 기름, 이 물이죠, 물처럼 생긴 기름과 배합하여서 칠을 하는 게 뭐냐, 오칠이다 해서 오칠할 칠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온나무칠이라는 자고, 이것이 결국 뭐예요? 그렇죠, 기름입니다. 온나무에서 나온 진과 이 기름을 잘 배합해서 칠하는 게 오칠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칠갑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물건에 다른 물질을 흠뻑 칠하여 이룬 겉 덮개를 칠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칠흑 같다, 칠흑, 옷처럼 검다라는 얘기예요. 오칠할 칠, 검으륵, 오칠을 해서 아주 검은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둠, 칠흑, 아주 시커멓다는 얘기죠. 그러한 단어. 이 오칠이 뭐냐? 온나무를 여러분이 잘 못 봤겠죠. 온나무를 꺾으러 갔다가 그 온 진액을 혹시 청바지라도 한번 묻혀보세요. 어떤 거로도 안 빠집니다. 이 온나무로 칠을 한 이 우리 자개나 어떤 것을 보면요, 천년이 가도 좀이 안 씁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물론 뭐 습기 같은 걸 좀 멀리해야 되겠죠. 그러니 아교로 완전히 굳게 만들고 칠로서 저렇게 완전히 그 칠을 해놓으면 이거 망고불변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단어 뒤에 오는 갈지, 같이 한번 볼까요? 갈지가 어떤 뜻으로 쓰일까요? 갈지입니다. 이 갈지는요, 초목의 싹에 흙을 뚫고서 돋아나서 자라나간다는 데서 갈지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점점점 자라나간다는 얘기죠. 지동지서, 즉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간다, 아주 허둥댄다는 얘기죠. 지동지서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갈지는 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다라는 동사 외에도 체언 후치사의 역할도 하고요. 또 목적어 역할도 하고요. 저거 어조사 호흡을 고르기도 하고요. 굉장히 난해한 문장에 잘 들어가죠. 그래서 하는 말이 공자도 갈지자에서 막힌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갈지자는 문법상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글자는 또 어떤 자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길교라는 교자인데요. 양팔을 벌리고 다리를 꼬고 걷는 여러 사람이 어깨 동무를 하고 같이 걸어가는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즉 사람이 걸을 때 두 발이 교차하는 데서 서로 또는 사귀다 라는 뜻이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교호 그러면 사이좋게 사귀는 걸 교호라고 그러고요. 교제하다, 누가 교제하다 할 때 교제는 서로 사귀는 즈음을 교제라고 하죠. 이 사길교자는 엄격히 따지면 나무나 어떤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양옆에 기대어서 이렇게 세워놓는 거 있죠. 나무 기둥을 놓고서 그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모양을 본땄다고 그럽니다. 즉 누가 누군가를 사귈 때는 서로가 서로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사귐이 멋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상처내는 사귐은 사귐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자로 된 문법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죠? 교칠지교, 과연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교로 어떻게 합니까? 굳게 붙이고 칠로 아주 뭐합니다. 칠해 놓습니다. 즉 아교와 칠처럼 착 달라붙듯한 그러한 교분이다, 사귐이다 라는 뜻이죠. 아교와 칠을 한 사귐이다, 이런 얘기니까요. 이 글은 백낙천의 고시에서 나옵니다. 과연 백낙천의 고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이 백낙천은 당나라 헌종 원하년 봄쯤에 어떤 직책을 맡았었냐면 좌찬선 대부라는 천자를 측근에 모시는 그런 벼슬자리를 하다가 강주사마라는 한직으로 물러났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을 뜻하 가지고서 이 백낙천이 우리 그 유명한 여산 향로봉 기승에다가 정자를 지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백낙천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원미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 다 그때도 또 원미지도 때마침 통주 사마로 좌천되어 있습니다. 백낙천과 원미지는 일찍부터 친구였는데 헌종 원하 원년 천자가 직접 치르는 과거에 똑같이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래서 백낙천은 장안 근처에 위에 임명되고서 미지는 문화성 간관 좌수비라는 임명을 받습니다. 좌수비가 뭐냐면 임금님 옆에서요 간언을 하는, 지금 말로 말하면 사간원 같은 정도의 벼슬을 합니다. 둘이 너무너무 그 임금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자고 막 열일정에 불타서 일을 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꼭 간신들의 그 모함이 있죠. 그래 둘 다 때마침 좌천이 돼서 사마라는 벼슬직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럴 때 이 백낙천이 그 향로봉 옆에 정자를 지어놓고 그 정자에서 가요 조용히 시를 한 수 지읍니다. 짓는데 뭐라고 짓느냐면 미지여 미지여 그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 벌써 3년이로구나. 그대의 편지를 받지 못한 지도 2년이 가깝구나.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기에 이토록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인가. 더구나 교칠 같은 마음으로 몸을 후월해 둔단 말인가. 나아가도 서로 만날 수 없고 물러나도 서로 잊을 수가 없다. 서로 잡아 끌리면서도 본의 아니게 떨어져 있어 이대로 각각 백발이 되려 하고 있다. 어쩌면 좋은가 어쩌면 좋은가. 실상 하늘이 하는 일이니 이를 어쩌단 말인가. 이것이 백낙천이 원미지를 향해서 그 정자에 조용히 앉아서 시처럼 쓴 편지를 보낸 글귀에 교칠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칠지심, 즉 아교로 붙이고 오칠로 칠한 것 같은 마음, 딱 달라붙어서 더 이상 변치 않는 마음, 그러한 두 마음이 우리 둘이 있었는데 그 마음도 몸이 떨어지니 어쩐단 말인가.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친구를 향하는 마음이 이쯤 돼야 되겠죠?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목숨을 내놓을 친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외로 없습니다. 술 마시고 직장 동료는 있을 수 있어요. 한데 오늘 내 심장이 터져 죽는 순간에 누가 그를 믿고 있을 수 있는 사람, 참으로 드뭅니다. 오늘 백낙천은 원미지를 향해서 통탄의 편지를 보냅니다. 정치를 한탄하는 편지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들의 그 좌천된 일로 인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 자기들의 정분을 서로 나누지 못하는 그 애처로움만을 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대단한 깨달음 하나 얻죠. 둘 간의 교분이 이와 같을 때 인생은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 유명한 말 있죠. Dear my friend라고 해서 Dear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진 않는다고 그래요.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죽을 때 자기는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는 서양 말처럼 오늘 백낙천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교칠 같은 마음으로 몸을 호월해 둔단 말인가. 호월, 오랑캐 땅에 서로 나뉘어 있단 말인가. 나아가도 서로 만날 수 없고 정치판에 나아가도 서로 만날 수 없고 물러나서도 서로 잊을 수가 없다. 이런 친구 오늘 메시지 한번 보내십시오. 그런 친구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런 친구가 돼야 되겠죠. 다음에는요 또 어떤 고사성어 가지고 만날런지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